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 간 지지율 각축 이어지는 가운데 현안에 대한 공방, 설전도 차츰 수위 높아지고 있죠. 민주당 봉경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네. 후보님, 일단 예비 경선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하셨었던 것 같고, 저희가 득표율은 알 수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봉경선 접어들면서, 그런데 예전의 기조, 방어에 치중했던 기조에서 이제 다시 사이다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비 경선 단계에서는 우리 원팀인데, 네.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전력 손실을 입으면 안 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네. 그야말로 이제 방어에 치중하고 또 심하게 네거티브, 이런 반칙 이런 것도 제가 다 인내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반칙 때문에 제가 꽤 부상을 입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전력 손실이 그러면 이재명 캠프 쪽에 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군요.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안동에 가서 한 얘기 중에, 대구 경북은 보수 정권을 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밀어줬지만 보수 정권이 대구 경북 어떻게 만들었냐, 지금 엉망 아니냐 경제. 예. 이런 차별을 당했다고, 역차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거를 민주정권이 호남만 하느라고 이렇게 영남은 역차별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비꼬아서 저를 공격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편이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넘어갔더니 이게 의외로 사실처럼 돼버려서 그런 타격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곡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지율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낙연 후보가 통합까지 추격해오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이제 면접조사는 여전히 큰 격차를 벌이고 있고 큰 변화가 없고, 예. ARS 조사에서 좀 이렇게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무시할 수는 없는 현상인데, 우리 측이 좀 줄어들기보다는 그쪽이 늘어난, 그러니까 전체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매우 바람직한 거죠.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우리 지지자들에 대한, 또 우리 운동원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좀 경계심이 좀 커지는 상황 같고, 예. 전체적으로는 우리 민주진영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바람직한 일이죠. 바람직한 일이다. 총합은 파이는 커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방이 과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 진모 씨의 SNS 비방 의혹 관련해서 이제 선관위 고발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공무원도 아니고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산하기관도 아니고 유관기관이라고.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군요. 예. 공무원 전혀 아닙니다. 계속 일부러 공무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음해인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지금 지지자들의 사실 왜곡이나 마타도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죠. 겨우 찾아낸 게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우리의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금 드러난 것처럼 저를 장애로 군대 못 간 사람을 부정부패를 해서 군대를 못 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군필 원팀 포스터. 뉴스 댓글 보시면요, 온갖 허위 사실 공작의 조작 댓글이 아주 횡행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조족지혈에 불과한데, 이걸 자꾸 키우고 있는 거죠. 이제 본인들의
그 큰 문제, 뭐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이쪽에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이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어서 제가 발견하자마자 바로 감사 지시하고 또 중징계 지시해서 어제 무리를 일으킨 건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직위 해제해 놓은 상태고요. 필요하면 예. 뭐 만약 허위 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우리 손으로라도 법적 조치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좀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예. 보면서 좀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겠냐. 그게 원팀 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조작 댓글이 상대방 후보도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 감이 안 와서. 예.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이런 쪽도 포털 뉴스 기사의 댓글을 직접 한번 보시면 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뭐 보시면 알 수 있다. 네, 예. 네,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뭐 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이 후보님과 이재명 지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네네. 단체방 존재를 몰랐다는 거는 정황상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수성을 해야 되는 네. 뭐 조사상으로는 압도적으로 앞서는 쪽이고, 제가 예. 그런 토론에서 온갖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가까운 공격도 다 그냥 견뎌주고, 예. 문제를 삼자면 상대 후보의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정말로 많지요. 예.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고, 그게 뭐 검증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별로 효과도 없는 그 SNS 그거 하는 것을 제가 방치를 했다거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억지죠. 이런 것조차도 아주 심각한 네거티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이참에 그냥 경기도 산하기관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전수조사를 해서 금지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이미 금지 지시는 해놨습니다. 금지 지시는 해놨고. 그러면요. 예. 네. 혹여라도 이런 일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공식 문서로 다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예. 산하기관도 아니고 예. 이게 뭐 일종의 유관기관 정도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거기 닿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인터넷에 제 개인 계정에도 예. 그 얘기를 써놨지 않습니까? 공격하는 게 우리 손해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이런 얘기 하느라고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나 미래에 관한 얘기는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삶이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주말에 1호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전환적 공정성장이고 이거 쭉 내용도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짧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자꾸 오늘도 상당 시간을 이 네거티브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버렸는데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사실은 후보는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사람인데 모두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구상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게 1번일 거고 예. 두 번째는 이 미래 구상을 실행할지 안 할지는 과거를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까지 약속하고 하나도 안 지킨 후보, 뭐 그런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의 약속을 지켰는지 왜 못 지켰는지를 검증하는 게 1차일 테고, 공직 권한을 줬는데 일을 했냐 안 했냐, 도대체 무슨 일 했느냐,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진짜 검증일 거고, 예. 세 번째는 앞으로 예를 들면 이분이 공직을 할 때 부정부패를 하거나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예를 들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주변 친인척이나 아니면 뭐 측근들이 그 관계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던 사람이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진짜 검증이지. 예. 저와 관계도 없는 어디서 SNS 댓글을 썼던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루 이틀씩이나 싸울 일이냐. 예. 이거는 일부러 좀 물을 흐려서 본인들을 숨기기 위한 작전의 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제가 정책 얘기나 한번 드리면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술 혁신, 그다음에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성장은 해도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도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절대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장을 못하니까 기회가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니까 젊은이들끼리 싸우는 양상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1차 1일 공약, 가장 중요한 목표 공약은 지속성장의 회복이라고 한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 그 수단으로 과정으로서 지속성장을 만들어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아까 근데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이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분은 한 명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입니까? 그거는 제가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언론에서 예.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언론에서 제가 뭐 누구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니까. 아니, 예. 아니, 저도 지금 헛갈려가지고,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하시고, 이분이라고 특정을 하셔서, 그 이분이 네.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아니, 뭐 공약 이행률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공직을 많이, 고위직을 많이 하시기는 다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이 후보들이. 예. 그 공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예를 들면 뭐 저는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막으려고 형님하고 싸우다가 결국 뭐 욕한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돼버렸는데 예.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 문제는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드린 겁니다. 예. 그 지속 성장 말씀을 하셨고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거. 부동산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 네. 관료들이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말대로 안 하는 게 지금 문제죠. 예. 저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을 양으로 많이 공급하고 주택이죠. 예. 그다음에 질적으로 기본 주택을 공급해서 투기 수단화되지 못하게 하고 서민들이 좋은 평수에 좋은 위치에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예. 문제는 그 권한을 가진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도 일종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이 직업공무원 관료들을 그 통제해서 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예. 성남시 공무원 2년 만에 제가 지향하는 대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었고요. 예. 경기도는 1년 만에 자동 조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일 열심히 해서 제가 도정 만족도 1위 하고 있는데 예. 중앙정부 관료들은 훨씬 실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면 제 지휘 철학과 지향에 맞춰서 열심히 자동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결국 그 차이들은 이 관료를 움직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그런 시행 규칙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뭐 잘 집행을 안 한다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사 네네. 생활 하셨으니까 잘 아실 네네. 텐데 이런 거를 이제 중앙정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게 더 정교한 논리로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올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버틴다면? 버티면 책임을 물으면 되고요. 예. 그게 인사권 아닙니까? 그 당근과 채찍을 다 가지고 있죠. 예.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보상을 부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은 승진이 제일 중요한 목표니까 예. 지향에 따라서 열성을 다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을 승진시켜주면 되죠. 예. 뭐 제일 핵심은 그겁니다. 예. 어떻게 인사권자의 뜻에 어긋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적통 논란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청출어람하겠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네네.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우리 후보들 중에는 저를 이제 차별화하는 후보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는 다름은 있지만 차별화는 없다. 당연히 더 나아야죠. 예. 더 유능해야죠. 더 큰 정부, 더 훌륭한 정부가 돼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를 텐데 예. 일부러 차별화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민주당 정부고 새로 만들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은 같고 자산과 부채는 승계를 해야 되겠죠. 부족한 거는 채우고 잘못된 거는 고치고 새로운 건 더하되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은 정부,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재명이 도대체 왜 국민들의 기대를 갖느냐. 제가 적통 아니죠. 적자 못되지요. 저는 그냥 민주당의 당원의 한 사람인데 예.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게 왕조 시대도 아닌데 적자서자 따지는 거 우습고요. 예. 지금 민주정부 또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당원은 모두 다 평등하다. 다만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이 훨씬 더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나 역사에 더 부합한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더 나은 세상, 더 기회가 많은 세상 이런 거 만들기에 누가 유능하냐. 제가 실력으로 검증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청렴하려고 정말로 노력했고 청렴하고 정말 먼지 털듯이 털어도 없지 않습니까? 겨우 뭐 욕한 거 이런 거나 그것도 큰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신상에 관한 거 외에 공무에 관한 문제는 없고 예. 약속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확장력, 본선 경쟁력이 가장 큰 후보다. 민주당을 위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관료들의 저항을 내가 그 실력으로 일 잘하는 걸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당정청이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삐걱거렸어요. 네. 몇 개월 동안.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풀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정부 어느 단위의 의사인지를 저는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만약에 아니 근데 홍당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부총리가.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남기 총리 본인 혼자 생각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 가정적으로 말하는 거는 새로운 분란을 일으키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네. 한 두 가지 정도 야권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왜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고 지금 지지율이 약간 좀 답보 상태에서 정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력을? 이분이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을 지원할 거라면 안 걷는 게 좋다 이런 생각 말씀하시던데 예. 이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야경 국가 아닙니까? 예.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예. 치안만 하고 있는 예. 국방 치안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놀라웠었고요. 또 색깔론 이런 거 구태 정치를 하시는 걸 보고 예. 공부하는 시간에 혹시 무협지 보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협지에 색깔론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색깔론 많이 나오죠. 뭐 장풍 이런 거. 근데 뭐 암수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암수.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한 17일 만에 야당으로 사퇴하고 바로 입당을 해버렸어요. 네. 예. 이 최재형 전 원장은 어떤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평가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장 중립적이어야 될 국가 사정기관 책임자가 그 재임 기간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의혹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은 그 위헌적 행동이 아니었을까 정말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증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에 관한 검증, 그다음에 장모님 뭐 재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사실 우리 그 상대 후보들께서 저를 공격하면서 저의 가족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인 검증은 하지 말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을 또 이것도 아주 심한 네거티브에 속하는데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진짜 제가 그렇게 말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 배우자를 포함해서 그 가족들에 대해서 무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 팩트에 기반해서. 그리고 다만 결혼하기 전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는데 예. 결혼하기 전 그 사생활 또는 직업 이런 것까지 터는 거는 좀 이렇게 문제 삼는 건 좀 지나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나 결혼하기 전 일이라도 불법이나 부정이나 비난받을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결혼하기 전 일이라도 당연히 가족이라도 배우자라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맞죠. 예를 들자면 저희는 논문 같은 네. 경우는 검증의 대상인 거죠. 뭐 그건 검증해야죠 당연히. 예. 네,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지나버린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검증해야죠. 꼭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마지막으로요. 네, 네.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을 확장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네, 네. 되시면 세금이나 재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OECD 대비해서 세금 부담률 또 복지 지출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되고 예. 그다음 복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냥은 늘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국민들께서 세금 올리자고 하면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금 증세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세금은 걷는데 100% 국민들한테 되돌려드리는 방법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세를 걷으면 그냥 지금 뺏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전액 국민들께 공평하게 나눠드리면 예.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 100%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요. 예. 탄소세. 지금 탄소 사용 배출 줄이려면 탄소세 부과해야 되는데 그냥 세금을 걷으면 물가 올라서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심해진 거죠. 예. 스위스처럼 걷은 탄소세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하거든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으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세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기본소득 목적세 형태가 가장 저항이 적고 효과적이고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고 지역화표를 지급하는 등으로 경제 효과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는 자기들이 혜택을 보니까 반발 강도도 적고 이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증세를 해야죠.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예. 그냥 있는 걸 퍼주는 게 아니고 예. 증세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연대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내 개인 삶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예. 체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제가 일반 회계 예산 조정으로 아주 부분적인 또 소액의 또 일부 부분 뭐 청년, 장애인, 농민 또 노인, 아동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좀 많이 지원하고 또 국민 모두에게도 이게 유효한 정책임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체감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증세 동의를 받은 거죠. 저희 경기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예. 그냥 물어보면 기본소득 좋습니다가 한 50-60%가 되고요. 예. 세금 내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찬성률이 한 35% 정도고요. 떨어지죠. 예. 네, 공론화를 거쳐서 그냥 한번 논의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하고 난 다음에 하면 70%가 넘게 찬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야 되겠는데 궁금증이 막 네, 생겨납니다. 다음번에 네. 꼭 계기가 되면 한 번 더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